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공희지PB입니다. 오늘은 채권 2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저번에 이어서 채권이 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채권의 종류와 채권의 장단점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1편에서 배운 채권의 구조를 복습해 볼게요. 채권의 수익은 채권 이자와 매매 차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채권 이자는 액면가에 대한 표면 이자에 해당하고, 매매 차익은 액면가와 내가 사들인 채권의 가격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표면금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매매 차익에 따라 우리가 얻는 채권의 수익률, 즉 채권금리는 표면금리보다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하죠. 그 이유는 만기에 내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확정금리인 표면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채권도 주식처럼 채권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지만, 내가 산 가격보다 채권의 시장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하죠. 다만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된다면 원리금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로 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부도가 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도 최소한 신용등급은 확인을 하고 매매하는 게 좋겠죠? 채권 시장은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으로 나뉩니다. 두 개의 차이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내가 직접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채권을 장내 채권이라고 하고,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주로 기관들이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장외 채권에 해당돼요. 일반적으로 채권은 장외 시장의 규모가 더 크고, 증권사에서 고객님들한테 권유하는 채권도 대부분 장외 채권에 해당됩니다. 장외 채권은 매매되는 규모가 몇백억, 몇천억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장외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고객님들이 적은 금액으로 장외 채권을 살 수 있도록 하죠. 이렇게 장외 채권은 증권사가 중개인으로 껴있기 때문에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채권은 크게 국채와 회사채로 나뉘는데, 정부에서 발행하면 국채,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입니다. 쉽죠? 국채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국고채, 재정증권,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국고채는 정부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중에 하나이고, 재정증권은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재정 부족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외평채는 외화자금의 수급 조절을 위해,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만기는 종류에 따라 1년 이내부터 최대 50년까지 있고요. 보통 국채는 표면금리가 낮고 만기가 길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하는 목적보다는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채를 포함한 회사채는 캐피탈채 등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고, 보통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만기가 다양하고 나중에 선택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도 있기 때문에 자금 상황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채권의 특징을 배웠으니 다시 한번 채권의 장단점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채권의 장점은 지금까지 말했듯 매수한 가격은 다를 수 있지만 만기에 돌려받는 가격은 정해져 있다는 점과, 두 번째, 표면금리에 따른 확정금리를 받는다는 점, 세 번째, 신용등급을 통해 자금 여력이 되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의 규모는 주식시장보다 크고 유동성이 충분하여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도가 나게 된다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 시장의 신용도 문제가 발생해 유동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원하는 가격에 매매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권의 기본 지식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모든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좋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 채권 3편인 저쿠폰 채권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